자,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하실 건가요, 원장님? 네, 오늘은 네. 저희가 한번 생각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뭐가 궁금해요? 우리가? 과연 네. 성형외과에서 가장 비싼 비싼. 가장 비싼 수술은 뭐가 있을지. 네. 그럼 이제 또- 저는 피부과에서 그렇죠. 피부과에서는 또 네. 가장 비싼 시술 어. 그런 건 뭐가 있을지. 또 그럼 가성비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그렇죠. 성형외과에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수술이나 시술, 또 피부과에서 좋은 가성비가 거. 괜찮은 그렇죠. 성형외과에서는 뭐가 제일 비쌀까요? 성전환 이런 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얼마 그렇죠. 정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흔하게 보는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그 사회 통념상 조금 이제 그런 젠더 서저리라고 그러죠. 그런 수술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제 해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제 특히 태국 이제 트랜스젠더나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약간 그런 태국이나 이런 데서 좀 수술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는. 맞아요. 그럼 태국에서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몰라.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네, 이거 그렇죠. 방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호르몬 치료라든지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그 약간 정신과 치료도 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개원가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네. 보통 이거를 복합체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아무래도 그걸 많이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럼 예전에 성전환 수술 많이 해보셨겠네요? 제가 예. 아니요. 안 해.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얼마 정도예요?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네, 하여튼 되게 비쌀 싸지- 것 같아요. 수술 왜냐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도 여러 명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몇 천만 원 이렇게. 뭐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개원가에서 저희가 흔히 그렇죠. 가장 비싼 수술은 그렇죠. 어떤 수술이? 제가 봤을 때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가장 비싼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양악 수술 같은 거, 양악 뼈를 수술. 깎는 양악 수술이라든지 네. 내지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러죠. 이제 안면 거상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닌가.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사실 너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정말 뭐 많이 받는 병원은 뭐 1,000만 원 이상 받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뭐 싸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 성형 이런 것들도 네네. 되게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맞아요. 가슴이 근데 예전에 확실히 비쌌는데 이제 네. 가슴 성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보형물 값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네. 왜냐면은 보형물마다 이제 가격 차이가 워낙에 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이 요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오시는데 예를 들면 모티바라는 보형물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거의 가장 고가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모티바 같은 경우에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술비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내려서 네. 대략 뭐 700, 800만 원 정도 선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 제품이죠. 미국 제품인데 이제 생산은 저기 코스타리카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왜 비싸요, 그게? 품질이 좋은가? 이제 그렇죠. 뭐 이제 회사들마다 이제 설명하는 게 다 다른데 이제 뭐 자기 각자의 뭐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이런 점을 개선시켰고 뭐 예를 들면 모양이라든지 촉감 이런 면에서 장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마케팅적인 측면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실제로 썼을 때 모양이 정말 잘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보면 가슴 성형하면 되게 네. 부자연스럽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일단은 크기에 위주를 뒀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크기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모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렇죠. 맞아요, 요새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1번은 그러면은- 양악 수술, 네. 2번은 가슴? 수술? 가슴이나 이제 안면 거상 안면 거상. 수술 정도. 그럼 피부과는 어떤가요? 피부과는? 근데 네. 피부과는 네. 막 사실 뭐 한 번 할 때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죠 거의. 근데 간혹 가다가 네. 이게 그 뭐 저는 하지는 않지만 줄기세포 뭐 이런 아, 시술을 네네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거는 거는 엄청 한 비싼 번에 걸로, 한 번에 뭐 몇천만 원, 그쵸? 몇백, 2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번외고 보통 이제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울세라 써마지를 울세라 써마지. 같이 하는 네, 그 시술이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죠. 울서마지. 울서마지라고 하죠. 울서마지. 네, 그게 그래도 한 번 할 때 평균적으로 한 350에서 400만 원. 350에서 400 한 번에. 한 번에. 보통은 근데 한 몇 번 해야지 좀 효과가 더 그렇죠. 좋죠. 그거는 보통. 어쨌든 피부에 대한 적금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간격은 한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한 6개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6개월? 네. 6개월 보통 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격대가 좀 비싸서 비싸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이 네. 가장 좋은 주기다. 네. 그러고 이제 흉터 치료 하는 게 좀 흉터 비싸려나요? 네. 흉터 치료나 아니면 뿌띠 성형을 얼굴 전체적으로 뭐 풀페이스로 풀페이스. 네, 좋은 필러를 쓰면 아무래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또 성형외과에서 다 하니까. 그렇죠. 피부과에서는 울서마지가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게 워낙에 그 사용되는 팁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 네, 외국 그게 이제 제품이. 소모품이잖아. 네, 소모품이죠. 카틸리지 자체가. 그래서 미국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이 진짜 좋아, 그죠? 그러면은 미국은 더 싼가요? 미국은 싸요. 아. 네, 제가 미국에 예전에 네. 이제 갔었을 때 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소모품 가격이 당연히 미국 제품이니까 훨씬 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그게 되게 많이 비싸지는 편이라서 미국 현지 자체에서는 싼데, 하지만 시술가가 미국이 굉장히 더 비싸요. 그렇죠. 예, 시술가.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 이제 그 병원이 이제 개인 병원이었거든요. 미국에 네, 있는 네. 개인 병원이었는데 보면은 놀랬던 게 너무 수가가 비싸니까 뭐 입술 필러를 그 당시에 제가 본 건 주비덤이라는 미국 회사 제품을 이제 쓰시는 걸 봤는데 네. 한 번에 거의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한 80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입술 필러가. 한 30만 원? 그렇죠. 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30도 안 한 경우도 많죠. 그쵸, 국산 그쵸. 필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비싼 걸 보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가슴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거의 뭐 한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보형물이 제 기억에 그때 보형물은 엘러간사의 이제 제품을 쓰셨었는데 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이랑 확실히 수가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수가가 좀 괜찮은 편이다 일단은.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미국에서 나는 제품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국이 확실히 저렴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일단 되게 많고, 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어떤 레이저 장비 미국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본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왜 개인 의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계속 제가 기계를 장비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폐차시킬 정도로 기계를 사가지고 5번째 지금 쓰고 있는데 제품 사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케이스가 많냐, 그래서 케이스 발표를 좀 해달라고 초청을 그때 받았었어요. 2018년도 말에.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터져 못 갔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미용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진짜 많구나. 많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가격대도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좋은 퀄리티에 이제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근데 어쨌든 성형 수술에서는 제일 그래도 비싼 그거는 이제 개원가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1,500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네. 피부과에서는 한 3,400 그 정도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더 뭐 병원마다 고가의,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맞아요. 또 본인만의 약간 그런 노하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높게 받으시는 병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게 사실 아주 막 저렴한 가격은 진짜 전혀 아닌데 이게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렴한 거를 많이 그렇죠. 예, 합리적인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악이든 뭐 가슴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할 건 아닌데 제가 할 건 아닌데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피부과 쪽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원장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1,000만 원과 한 300에서 400만 원 선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1,0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그리고 성형외과가 역시 훨씬 더 비싼 수술이 많다. 네. 네. 있어요. 네.